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지금 해야 될 종목이 4개입니다. 삼성전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 어제 47,000원 갭 이탈하면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번 주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47,000원을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그 47,000원을 지지하면 윗방향일 수 있고 47,0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아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어제 장중에 47,000원 이탈하면서 종가상 얼마죠? 볼까요? 45,800원으로 끝났습니다. 예, 조금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삼성전자 단순히 차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뭐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3월 31일 날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자, 실적 눈높이 하향하나 방향성 우상향. 자, 이 리포트 과연 바이 유지, 자, 이 사람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이승우 애널리스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냈는데, 뭐 이분의 의견이죠. 이분의 의견입니다. 이분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의견도 참고하고 저의 의견도 참고하고 참고하려고 보는 거죠. 정보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참고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1분기 예상 매출이 52조 원,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1분기 실적 전망치를 52조 원, 영업 6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 원래보다는 57조에서 66.3조에서 하향 조정한다. 저 정도 조정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거는 뭐 그래도 부합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5월 달에 딱 열어놓고 나오면 저거보다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저거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을까.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 추정치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토대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있고 어닝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추정치보다 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 소식을 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내다 판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로 메모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계속 반도체 메모리 부분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 조금 줄어들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값이. 그런 것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메모리 쪽은 좀 괜찮다, 반도체 쪽은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세트 사업부가 3월 이후로 갑작스럽게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뭐 2분기도 그러면 지금 뭐 4, 5, 6 지금 이렇게 꼼짝 마라 거의 뭐 뉴욕 통제, 뭐 도쿄 통제, 뭐 서울, 뭐 서울은 아니지만 러시아도 통제, 뭐 모스크바도 통제, 다 유럽도 통제라면 집에만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러면 확실히 일자리 수가 줄어들게 되고 4, 5, 6도 계속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되다가 전체적으로 소비 절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걸 감안해서 외국인들은 선제적으로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좀 다르게 좀 나온 부분이고요. 자, 이제부터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는 가장 최근 리포트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2분기도 영업이익이 7.2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7.2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 이하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이 지금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7.2조 정도 예상한다라고 있고, 연간 30조 원 정도 전망하는데 저는 30조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뭐 둘 다 의견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걔네들이 왜 이렇게 사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그 해답을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안 해서 지금 250만 원이라면 액면 분할을 할 때 주가가 거의 2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5만 원으로 분할하고 나서 한동안 또 개인들이 여기서 쭉 떨어지는 걸 봤죠. 액면 분할 이후에 주식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야, 이거 액면 분할해서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느냐 해서 이제 쭉 개인들이 또 저때 샀습니다. 한 4만원대까지 쭉 차근차근 개인들이 4만원까지 매수하고, 그리고 62,000원 갔단 말이죠. 이제 맛을 봤습니다. 꿀맛을 봤습니다. 개인들이 오케이, 삼성전자가 4만원 정도니까
역시 가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의 메이저 반도체 값 그래요. 뭐 지금 전 세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뭐 비메모리 반도체 100조 투자하겠다. 삼성전자 뭐 대통령 나오고 뭐 지금 뭐 전 세계 시장이 메모리 수요로 가득 차 있죠. 솔직히 맞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뭐 지금 뭐 자동차도 반도체, 뭐 냉장고도 반도체, 온통 다 반도체입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는 손정이 지금 100년 계획은 반도체를 해야 하는데 그 손정이 삼성전자 와가지고 이재용 만나서 악수하고 문재인 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6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외국인이 끌어올려서 갔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그건 알겠다 이거죠.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번에는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미친 듯이 사는 게 과연 250만 원에서 300에서 250 지금 뭐 200대다. 그러면 과연 이 정도 물량으로 들어왔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액면 분할 효과 때문에 착시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 그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파는데 이렇게까지 산단 말이야? 좀 과하지 않나? 어제도 700만 주 매수 들어왔거든요. 1000만 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1200만 주 매수 들어온 거거든요. 5만 원대? 예. 이렇게까지 과연 250만 원이었으면 이 외국인 물량을 우리 개인이 다 받았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4만 원이니까 옛날에 삼성전자가 2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갔던 기억. 그 지금 이제 40대에서 60대, 60에서 뭐 70대, 80대 충분히 이제 퇴직연금을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그만두고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50대에서 70대 사이가 대부분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되게 뭐 유튜브 한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조회수가 10만 회씩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조금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주식시장도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거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 약한 이유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와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예.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예.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실 직시하자. 지금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왜 파느냐? 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돈이 되는데 팔고 나오겠습니까?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블럭딜을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버는 곳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갑니다. 내가 돈이 된다면 절대 사람은 쥐었던 걸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면서까지 쥐었던 것을 놓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유를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동향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왜?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나라 국부펀드 우리나라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외국인 자산운용사 한 개 자금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우리나라와 사이즈가 다릅니다. 중국도 다르고요. 일본도 다릅니다. 그런 전 세계의 자금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네.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우리의 가장 큰 별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회사 하나죠. 회사입니다. 회사.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하나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비중 축소? 좀 줄여. 우리가 지금 종목 하나 그냥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에 어떤 코스피 100이나 200 속에 있는 종목 하나를 볼 때 보는 느낌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안 좋네 그냥 좀 팔아 이 정도로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좋으면 사 뭐 이 정도죠.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면 외국인이 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는 벤츠나 아이폰 애플에 비하면 밑에 그렇죠? 밑에 쪽이죠. 근데 뭐 해외 투자 분산 투자에 한 곳으로 투자하는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비유가 안 좋다 뭐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뭐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를 막 빚을 내서 투자한다거나 신용 뭐 담보대출 절대 안 됩니다. 비중 조절하세요. 저번에도 55,000원대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깨지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때도 왜 좋은데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깨트리면서까지 빠졌을까? 왜 좋은데 240일 이동평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까? 그리고 다시 이 신저가가 이 여기 올해 신저가 이게 42,000원 이익이 붕괴된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 주식이라는 거는 모릅니다. 예,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라인이 괜히 신저가 나온 종목이 매일같이 신저가 나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공매도도 금지됐는데 왜 떨어질까요? 예, 뭐 너무 여기서 인생을 다 걸지 마시라는 거죠. 주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신용 담보대출 뭐 주택 집 담보대출 받아와가지고 나 삼성전자 다 때려 붓겠다 이런 마인드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삼성전자를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비중 조절하지 않고 100% 올인하고 몰빵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결국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마약 한번 맛을 보면 그 마약의 맛에 잊지 못하고 평생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듯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몰빵을 해서 신용담보대출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날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리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6만원, 7만원, 10만원 갔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번에 계속 그 사람은 신용담보대출 하다가 한 방에 다 날라갑니다. 이번에도 신용담보대출 사용하셨던 분이 거의 자기 자본 대비 2배, 3배 이상의 빚만 내고 파산한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오랜 경험 동안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에 드릴 얘기는 주식 전반에 대한 얘기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10분 정도 됐죠? 제가 10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한 2, 3분이 오버되네요.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